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밴쿠버에서 단독적 유학으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제가 서원장 초이스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그리고 유학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가 제일 먼저 추천을 했고, 현재 밴쿠버 지역에 가장 추천할 만한 단독 유학처인 아보츠포드 교육청의 우리 엘리자베스님을 모셔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엘리자베스 조 프리다하고 에버스포드 교육청에서 국제 학생 프로그램을 총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밴쿠버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교육청에 한국 분들이 가끔 근무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커뮤니케이션을 한국말로 하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네네. 또 학생들을 보내고 났을 때 부모님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네네. 훨씬 후원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인터내셔널 파트에서 제일 높으신 자리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총 맞나요? 담당하고 있죠. 네. 이런 분은 캐나다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예. 어떻게 아보츠포드 교육청에서 근무하셨고 본인 이력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2002년에 네. 월드컵 전에 네.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돼서 저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를 가르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이제 BC주로 이민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그 에버스포드 교육청에서 그 한국어도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고용한다는 공고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사 자격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잘 맞아서 네. 이제 2002년부터 9월부터 이제 교육청에 근무를 하게 됐죠. 지금 뭐 그래서 22년간. 네.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워낙 한 6살 때 입사하신 거라서. 그죠? 맞죠. 네. 자, 제가 아보츠포드 교육청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은 아마 지난달에 아마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원하고요. 부탁드리고, 제가 아보츠포드 교육청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네. 저희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이 여러 교육청, 여러 학교를 소개합니다만, 제가 아보츠포드 교육청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학생 관리 때문이에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학생을 보내고 나서도 한국에 계신 어머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네. 또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의 역할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맞아요. 네. 다만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교육청이고 학교다 보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학생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네. 요거에 대한 프로세스 혹은 장점을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에듀케이션에서 너무 저희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네. 정말로. 왜냐면 이제 BC주를 우리 그 스터디 데스티네이션을 골랐다고 하면 일단 잘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커리큘럼도 좋고 교사의 질도 좋고 한데, 네. 그 각각의 그 교육청들이나 학교들마다 이제 그 장단점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저희 에버스포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스튜던트 서포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나와서 학생들을 유치를 하지만, 네. 유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실질적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every student can have a best possible experience. 그러니까 모두가 하여튼 최대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에 네. 제가 이제 그 서포트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육청에 입사가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매니징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서포트하는 역할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 내에 그 교육청 직원으로 유학생들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역할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성적 관리라든지 출석 관리라든지, 또 이제 조그만 친구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오셨을 그렇죠. 때 뭐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 교사 입장에서 보면 문화적인 거라든지 네. 우리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International Student Liaison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짧게 해서 ISL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학생들은 한국 직원이, 일본 학생은 일본 직원이, 중국 학생은 중국 직원이, 그래서 언어랑 문화가 다 의사소통이 되고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정말 놀라운 거는 사실은 한국 학생의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 학생이 많지도 않은 한국 학생을 위해서 한국인 출신의 선생님들을 고용하여 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이걸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2002년에 그 교육청에 조인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이제 고용하셨던 저희 보스가 네. 굉장히 forward thinking, 그러니까 조금 앞선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캐네디안 분이신데 외국 생활도 많이 해보셨고 네. 그다음에 교육자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왔을 때 얘네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얘네들의 문화나 이거를 또 우리 교사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와서 더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아주 더 작은 규모일 때부터 이제 시스템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규모가 그때보다는 22년 전보다는 좀 커졌지만 네. 아직까지도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사실 지금 아버지포드의 한국 학생이 토탈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킨더가든에서 고3까지 다 해서 한 150명 정도? 한국 학생이 네네, 150명. 근데 그 중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프로그램이라고 네. 홈스테이까지를 함께 하는 학생들은 지금 전체 학생은 한 400명 정도. 네. 네. 그 중에 150명 네. 정도가 네. 홈스테이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총 유학생 숫자가 총 유학생이 한 400명 정도. 400명 네. 정도에서 그다음에 150명 정도가 이제 한국 학생이고 킨더가든에서 그레이드 12까지고 그 안에서 지금 홈스테이랑 다 하는 친구는 한 80명? 그렇죠. 90명?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나머지 되지 7, 않죠. 80명은 엄마가 동반해서 온 거고 맞으세요. 이모 집, 맞으세요. 고모 집에 온 거고 맞으세요. 그건 유학으로 빼고 나면 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는 학생들은 한 7, 80명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7, 80명의 학생은 그 어떤 교육청, 캐나다의 그 어떤 교육청을 비교해도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예, 사실은 많은 숫자가 전혀 총 아니죠. 유학생 뭐 유럽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면 훨씬 많겠지만 맞으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출신의 스텝들을 고용해서 한국 학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의 소지를 제일 빨리 캐치하고 네. 아주 경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프로액티브한 게 사실은 골이에요. 그러니까 리액티브한 거보다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하고 자주 의사소통하고 교사들하고도 계속 그 의사소통을 on a regular basis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미리미리 뭔가를 캐칭하고 미리미리 좀 선방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표죠. 네. 네. 참고로 2013년에 네. 저희가 아버지포드 교육청에 4명을 보내면서 맞으세요. 2년이 예, 맞으세요. 그 4명이랑 지금 다 연락하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중에 3명은 캐나다에 남아서 맞으세요. 이민을 해서 지금 맞으세요. 있고 한 명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들도 알고 있고. 자, 네. 아버지포드 교육청의 가장 큰 자랑은 학생 관리인데 네. 사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홈스테이예요. 네. 이 홈스테이라는 건 한국으로 개념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하숙이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밤 세끼 먹으면서 네, 방 네. 하나 이제 얻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모든 문제는 학교가 아니라 홈스테이에서 벌어집니다. 학교는 교사도 쳐다보고 있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제어 장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홈스테이 가는 순간부터 홈스테이 파더 마더가 너의 무친 아빠도 아니고 내가 막 나간다고 해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인 대단한 뭐 규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포드 교육청만의 홈스테이 운영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엇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 BC주에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엄마랑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홈스테이라는 형태로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지내야 되는데 저희처럼 교육청에서 직접 홈스테이를 관리하는 교육청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밖에 그래서 이제 없어요. 에보스포드가 이제 이제 직접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제 그 교육청 중에 하나이고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분의 역할은 이제 우리 홈스테이 가정도 서포트하지만 우리 홈스테이에 플레이스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서포트를 하는 거고요.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이프티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저희랑 교육청하고 다 이제 어그리먼트를 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그리먼트를 사인하시고 저희가 이제 미리 홈스테이를 하기 전에 저희 엑스펙테이션이 다 이제 설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 모니터링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처음부터 이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할 때 네네. 하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으세요. 이분들을 뽑는 기준들도 별도로 존재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가족의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싱글 페어인 가정이 또 있을 그럼요. 거고, 네.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멀티컬처럴이다 보니까 어떤 백그라운드도 떠나서 하지만 이제
English speaking environment가 저희한테 중요해요. 오.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밴쿠버가 아닌 거기서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올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찾아오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더 true Canadian experience. 그렇죠. 그다음에 English speaking environment를 가지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가족들이 예를 들면 저도 캐네디안이지만 네. 한국에서 태어난 캐네디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언어를. 언어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잉글리시가 일단은 첫 번째예요. 조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결국은 보통 홈스테이를 하는 친구들의 나이대가 그 티네이지 에이지이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을 이제 잘 테이크케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서포트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잘 돌볼 수 있게 지속적인 서포트랑 모니터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캐나다 전 지역의 교육청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네. 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혹은 뭐 친인척 집으로 보내고 네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거주하는 홈스테이 퀄리티가 아버지포드가 제일 높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좋으네요. 제가 이 동네는 부자만 사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아니 그렇진 좋은 않죠. 집만 있는 동네도 아닐 텐데. 맞으세요. 왜 홈스테이 퀄리티가 이렇게 높지? 일단은 저희 expectation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홈스테이를 코디네이터가 이제 처음에 인터뷰하면서 홈스테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아까 이제 하숙이라고 잠깐 비유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컨셉으로 보면 하숙보다는 조금 더 강한 컨셉이에요. 하숙은 사실 영어로 하면 room and board. 그러니까 결국 그냥 방을 주고 밥만 주면 돼. 네. 근데 홈스테이 컨셉은 그리고 이제 저희 에버스포드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마이너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모님들이 temporarily 그 parent로서 약간의 parenting도 해줘야 되는 그 약간의 저희가 그럼요.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홈스테이들을 개별적으로 우리 만나서도 미팅을 하지만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홈스테이 나잇을 하는데 네. 그때도 이제 다시 한번 expectation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해요. 저희가 기대하는 게 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좀 positive experience를 위해서는 네. 홈스테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매년 강조하고 있죠. 네. 참고로 이건 아마 교육청 담당자시니까 본인은 말씀 못하실 부분이라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보통 학비와 홈스테이비로 유학비가 결정이 되는데 이 홈스테이비 자체를 우리가 홈스테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지불을 하죠.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이 교육청이 각 홈스테이에게 월 얼마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숙비를, 홈스테이비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버지포드에서 네. 이 홈스테이에 지불하는 금액이 제일 높아요. 실제로. 네. 다른 교육청에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받은 거를 다 100% 홈스테이한테 그러니까요. 주니까. 그래서 네. 홈스테이 퀄리티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네, 네. 자, 대표적으로 아들을 둔 가정, 딸을 둔 가정은 대표적인 걱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 우리 아들은 게임을 너무 해. 엄마도 지금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유학을 보내서 홈스테이로 단독 유학을 보내면 우리 애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 네. 저 아버지포드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부모님들을 지금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면 네. 사실은 내가 아닌 다른 어른이 우리 아이들을 대신 그거를 컨트롤하고 제어하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못 하셨잖아요. 그지.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해주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이들이 특히 혼자 유학을 하는 경우에 저희 그 스쿨 아워가 네. 6 hours of instruction이에요. 6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한 2시 반이면 학교가 끝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시 반에 잠을 잔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ISL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는 그 시간을 어떻게 그 건전하고 컨스트럭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본인들이 그걸 배우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배우는 거에 그게 하나의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간혹 정말 너무 디바이스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경우에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잘 때 뭐 핸드폰을 밖에다 놓고 자고 이런 네. 것도 했었어요. 룰이 예,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2023 약간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학생들이 아주 간혹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하고 왜 그거를 이제 픽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네. 학교 차원에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친구들은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밤에 이루어지면은 뭐 숙제를 못 하게 못할 수도 있고 된다든지 학교를 늦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음에 그 트리거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저희 다른 스태프들도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네. 이제 보통 거기서부터 얘기하게 되죠. 학교가 2시 반에 끝나면 뭐하니?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왜 여기 와 있는지 좀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주면, 우리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년 이상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영리해요. 그럼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capable,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른들로서 그 이제 바운더리를 잘 잡아주면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주면 아이들이 조금 잘못된 비헤이비어를 굉장히 많은 경우 셀프 코렉팅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지도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딸의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네.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의 네. 걱정은 하나는 그룹핑하면서 오는 왕따 문제도 고민을 하고 두 번째는 화장에 대한 문제. 우리 애가 화장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게 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가서 화장 뭐 이렇게 다른 티네이저들 만나다 보면 화장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고 반대로 우리 애는 화장을 너무 많이 해서 가면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래 그룹 간의 어떤 충돌 문제를 또 교육청 관점에서 어떻게 해소해 주시는지 네. 화장의 문제는 어느 레귤레이션이 있는지 네. Very interesting. 일단은 그 그룹핑은 사실은 캐나다 학교들이 이제 제가 뭐 한국 학교에 지금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직접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캐나다 학교 같은 경우가 훨씬 그 불링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제재가 심하게 들어가요. 네, 왕따에 네, 대해서는 맞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없는 퍼펙트한 곳은 없겠지만, 없지.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고 그런 사례가 만약에 리포트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조치가 빨리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다른 아이의 그 행동에 코렉션 하는 쪽으로 들어가지 우리 그거를 이제 당한 친구가 네. 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 보면 간혹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 피해 당한 학생이 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의아하신 거야. 그분들도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오래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가 네가 피해를 왜? 당했는데 왜 네가 두려워해야 돼? 가해자가 두려워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 힘을 받죠. 네,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 친구들한테 오히려 더 뭐가 제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항상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카운슬러, 학교에서 모두가 얘기해요. Come to my.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게 그분들의 방이 열려 있으니까 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화장에 대한 거는 캐나다 친구들은 화장을 조금 해요. 네. 네,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아이들의 조금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다고 해야 될까? 근데 워낙 그 인디비주얼, 환경적이다. 개인적인 거를 많이 조금, 존중을 해주는 문화다 보니까 사실은 화장을 여기에서 한국 고등학교 일반 학생에 비해서 조금 더 했거나 네. 덜 했다고 해서 사실은 와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건데, 네. 모든 친구들은 사실은 새 환경에 오면 그 또래 그룹에 받아들여지고 싶어요. 그럼요. 억셉트 되고 싶어 네.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이 셀프 커렉션? 그러니까 그게 꼭 원해서가 아니라 나만 좀 너무 진한가? 내가 조금 톤 다운 할까 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화장을 안 하는 친구들과 화장 안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는 친구들이 근데 뭐 미드도 보고 그러면은 그렇지. 애들이 다 막 하고 다니는데 나도 해야 되나?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 하던 친구들은 굳이 왔기 때문에 뭘 많이 바꾸진 않아도 되는데 항상 포커스가 뭔지 조금 본인의 그 맞아요. 포커스에 집중,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와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면 다른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순리적으로 해결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지만 실제 많은 유학생을 보내보고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네.
남자친구들은 게임하는 게 초반에는 친구를 빨리 사귈 수 있는 툴이 돼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 앞서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금세 이 게임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어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게임을 멀리 합니다. 그래서 한국 어머님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딸들은 왕따를 시키는 쪽이 오히려 한국이에요. 당하는 쪽이 한국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반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워닝을 줘야 돼. 가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맞으세요. 화장도 사실은 한국 애들이 이렇게 50색 팔레트 가지고 와서 화장하지. 캐네디언 애들이 정말 화장의 기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딸을 두신 부모님들도 좀 마음 푹 놓고 보내셔도 사실은 네, 상관없다. 네. 자, 아버츠포드 교육청의 가장 큰 매력은 한국 출신의 담당자분들이 우리 엘리자베스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고 네. 그 여러분들이 한국 학생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말로 이 뉘앙스들이 다 다르거든. 맞으세요. 홈스테이 호스트와 영어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트러블이 있단 말이죠. 네네. 오해를 많이 해요. 네네. 뭔가 영어로 노 하면 정말 평생 안 될 것 네. 같고 뉘앙스 차이인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네. 해소해 주는 게 가장 큰 것 네. 같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밴쿠버 교육청과 동일한 학교 환경, 맞으세요. 커리큘럼을 또 맞으세요.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맞으세요. 자, 부모님과 함께 가신다면 어머님한테는 맞지 않는 도시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심심할 수 있어. 네, 인정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다만 학생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옵션은 없다. 그래서 단독 유학으로는 이 아버츠포드 교육청을 꼭 1순위로 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츠포드 교육청의 담당자분과 직접 만약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보자마자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어레인지를 해보도록 하고 네. 또 요즘 온라인으로 잘 돼 네, 있으니까 네. 필요 우리 시에 또 그 제가- 전에 한 것처럼 줌으로도 저희가 미팅이 가능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에듀케이션에서 서 원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장점이 많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22년 동안에 아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저희한테서 졸업해서 또 좋은 그 대학교들을 진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지금 유학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년 유학 다 해도 3천만 원 안 돼요. 그런가요? 옵션이 네, 맞으세요. 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버츠포드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